안녕하세요. 저는 로버스트 스트리밍 PCA라는 논문에 대하여 발표할 카이스트 OSI랩 소속 정민찬이라고 합니다. 본 논문은 저와 교수님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 공저자분들과 같이 작업하였습니다. 먼저 PCA라는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PCA는 특정 데이터 벡터들로 이루어진 어떤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벡터를 뽑는 방법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공통적으로는 높은 복잡도를 가지는 데이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대표되는 성분들을 뽑는 적은 수의 대표되는 성분들을 뽑는 방법론들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PCA 알고리즘들은 데이터 벡터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벡터들의 수가 많아지면 저장 공간의 문제와 처리 시간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또한 데이터가 누적되는 경우 저희가 계속 전체 데이터에 대한 트레이닝을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계속 전체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많은 PCA 알고리즘들은 연구되고 있는 PCA 알고리즘들은 데이터 벡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데이터를 하나씩 받아서 혹은 데이터 뭉치들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러한 형태의 알고리즘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저희는 통틀어 스트리밍 PCA라는 키워드로 묶어서 부릅니다. 근데 스트리밍 PCA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론적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서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의 분포가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보통의 PCA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가정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트리밍 PCA에서도 적용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저희가 어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러한 가정이 사실 실생활에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강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선거 유세를 할 때 시간에 따라서 지지율의 분포가 변하는 상황이나 혹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어떤 주식시장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의 분포가 변하지 않는 상황이란 것은 실생활에서 다른 어떤 수학적인 가정들과 다르게 실생활에서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강력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새로 제시한 어떤 프레임워크는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변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식을 보시면은 어떤 타임 t에서 데이터가 샘플될 수 있는 분포는 정규 분포로 정의가 되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는 어떤 코릴레이션이나 어떤 항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분포를 가정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분석 툴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특히나 이러한 문제에서 기존의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혹은 어떠한 성능을 보일 수 있는지는 이때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진짜 간단히 생각해 보면 데이터의 분포가 시간에 따라서 정말 임의적으로 변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실생활에서 오히려 또 맞지 않는 상황이고, 또 이론적인 분석이 굉장히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데이터를 아무렇게나 던져주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수행할 때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분포의 변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래서 데피니션을 보시면 저희가 코바리언스 매트릭스에 변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그러한 어떤 집합을 설정을 하였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두 번째 항이 보이는 그 빅 감마라는 텀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코바리언스 매트릭스의 변화를 이제 크기로 바운드를 해서 그 크기가 감마를 넘을 수 없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특정 상황이 주어졌을 때
기존의 어떤 스트리밍 알고리즘들이 어떠한 한계 이상으로 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가 변함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정말로 어떤 고정된 분포에서 잘 작동하던 스트리밍 알고리즘들이 어느 한계 이상 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이게 되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떤 보인 한계에 대해서 스트리밍 알고리즘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나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놀랍게도 저희가 이미 잘 사용되고 있던 스트리밍 알고리즘 중 하나인 노이즈 파워 메소드가 저희가 어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한계에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성능을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알고리즘이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항을 보실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에 어떤 스퀘어 루트 t분의 1에 해당하는 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통 통계에서 말하기를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시간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저희가 예상하는 오차가 줄어든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임 스텝 t라는 것은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감소하는 오차를 나타내는 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분포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오차가 루트 t분의 1에 대해서 감소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분포를 가정을 할 때에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분포가 변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모은다고 해도 모은 데이터가 쓸모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한 1년 전에 모은 데이터가 정말로 현재의 분포를 대변하는지가 확실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오차가 감소하는 상황을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에러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저희가 이론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속도, 즉 그 라지 감마로 보이는 어떤 저 꺽쇠같이 생긴 항의 3분의 1승에 비례하는 형식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가 어떤 시간의 스케일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의 스케일 전에서는 저희가 어떤 다이나믹한 분포가 변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까지는 일반적인 스트리밍 알고리즘과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시간 이상으로 이제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 전에 분석했던 어떤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벡터들은 이미 좀 말하자면 쓸모가 없는 벡터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포는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분포가 변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어떤 성질이 달라지는 어떤 크리티컬 타임을 혹은 임계 시간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시간은 두 번째 항이 넘어가면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에 비해서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시점을 다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리밍 알고리즘들이 망가지는 이유는 분포가 변하기 때문이고, 그 분포가 변함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도달할 수 있는 한계는 속도의 3분의 1승에 비례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알고리즘들을 그냥 가져와 봤는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스트리밍 알고리즘 중에서 블럭 단위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알고리즘 중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노이즈 파워 메소드입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사실은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다양한데, 노이즈 파워 메소드는 그 중에서 굉장히 시초격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식이 조금 있지만 굉장히 간단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데이터 벡터 B개로 어떤 매트릭스의 예측값을 구상한 뒤 그것으로 저희가 계속 더 나은 예측을 해가는 그런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알고리즘을 분석을 했었는데, 이것은 블록 사이즈를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고 블록 사이즈 B를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벡터 하나당 새로 어떤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식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정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알고리즘에서 말하는 바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알고리즘의 동작을 분석할 때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잖아요. 업데이트를 할 때 어떤 블럭 사이즈가 크게 되면 얻는 이점으로서는 통계적인 오차가 감소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블럭 사이즈가 크게 되면은 보통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보통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그 이제 이전에 모았던 데이터는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의 분포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니까요. 그래서 데이터를 그냥 막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개수로 모아야지 저희가 좋은 예측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조금 수학적으로 적어본 것이 여기 보이는 두 보조 정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럭 사이즈 B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지 써놨는데, 여기 뒤에 3분의 2승 앞에 어떤 그 꺽쇠 같은 기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렌더링을 하다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럭 사이즈는 아까 보여드렸던 속도, 즉 그 꺽쇠같이 생긴 라지 감마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저희가 보였고, 그 블럭 사이즈를 사용했을 때 스트리밍 알고리즘 중 하나인 노이즈 파워 메소드의 에러는 사실 저희가 분석했던 어떤 근본적인 한계에 굉장히 밀접하게 밀접하게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굉장히 챌린징한 환경에서 기존 스트리밍 알고리즘이 가지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미 잘 사용하고 있었던 스트리밍 알고리즘 중 하나인 노이즈 파워 메소드가 이미 그 한계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실험을 해본 결과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어떤 속도가 존재하고 그 속도에 대해서 저희가 보이는 가져가야 하는 블럭 사이즈가 속도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에 비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른쪽 피규어를 보시면 실제로 노이즈 파워 메소드에서 가장 동작을 잘하는 파라미터를 그리드 서치 방식으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제 유니폼한 간격으로 자른 뒤 그 중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블럭 사이즈를 찾은 것인데요. 실제로 분포가 변하는 속도인 감마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의 옵티말 파라미터가 그 최적의 파라미터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럭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다이나믹한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왼쪽 피규어에서 보시면 에러가 없는 검정색인데 검정색으로 보일지 모르겠네요. 검정색 피규어에서는 지금 블럭 사이즈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에러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포가 변하는 속도가 존재하는 0이 아닌 경우에는 블럭 사이즈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때는 에러가 계속 감소하지만 블럭 사이즈가 너무 커지게 되면 다시 에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결과를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알고리즘이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주식시장 데이터에 한번 비슷한 짓을 해서 한번 검증을 해 보았습니다. 앞에 보셨던 왼쪽 피규어와 다르게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블럭 사이즈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에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최적의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어떤 스케일이 존재하고 그 스케일 이상으로 파라미터가 더 커지게 되면은 다시 에러가 증가하는 상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분석이 실제로 이론적인 것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이나믹한 혹은 실제 상황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실험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반복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